지금 모두가 배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헤드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워싱턴, 테헤란, 파키스탄의 성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협상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협상은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의지의 시험, 인내의 시험, 그리고 누가 이 게임을 이해하고 누가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의 밑바탕에 깔린 질문은 사실 정말 아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물러설까요? 테헤란 정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일까요? 이제 이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과정이나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략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두 가지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국정 운영과 시아파의 교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아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서구에서 안타깝게도 잊혀져 왔던 것입니다. 인내를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흐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물을 흐리면 물고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원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상황을 오래 끌고 자신의 의도를 숨기며 상대를 지치게 하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지치면 원하는 걸 얻으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란의 작전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합의를 위해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당신보다 더 오래 버티면서 합의를 바꾸기 위해 협상합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이란 정권, 즉 이란 테러 정권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는 동안 상대를 지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할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잃게 되면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렛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란의 첫 번째 지렛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로 에너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방해하면 선박 운송이 방해받게 됩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모든 것이 더 비싸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까지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고 미국의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유럽이,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 영공을 사용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유럽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정치인들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평면 TV 등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유소에 들러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번에는 기름값이 정말 많이 드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교적 보호받고 있다고 해도, 즉 국내에서 석유를 조달한다고 해도 이번 충격으로 인해 미국 내 석유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다시 워싱턴으로, 다시 미국 대통령에게로 흘러갑니다. 자, 이제 이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유럽보다 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 고통은 견딜 수 있고 실제로 견디고 있습니다. 미국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략적 손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즉, 이란이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핵 능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한다면, 또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이 그런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은 미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설령 이란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그들의 산업을 방해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아무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뒷받침할 석유가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워싱턴 DC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란의 두 번째 지렛대는 시간이다. 그들은 달력을 보며 미국 정치 체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트럼프가 당의 압박을 받는 중간 선거까지 끌 수 있을지 묻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는 교착 상태이니 지금 행동하는 게 낫고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의회가 있다면 나는 주로 내 손에 달린 외교 정책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그는 모든 것을 걸고 결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미래의 정치 지형을 정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시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시간에 기대를 걸죠. 이제 이란이 기대는 세 번째 지렛대가 있는데 제 생각엔 이게 더 약합니다. 그들이 정말 믿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구도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이 판을 뒤집었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선박의 통행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닫힌 것이 아닙니다.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선박 통과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모든 기뢰를 제거하면 며칠 내로 기뢰를 제거해 석유도 계속 흐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제한만 있습니다. 선박은 이란 항구에서 석유를 실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 유조선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석유를 실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실을 수 있습니다. 걸프 지역 어디서나 석유를 실을 수 있지만 이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전략의 탁월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선박에 대해 봉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빼앗아 그것을 이란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는 쐐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은 석유를 공급받고 있고 세계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으며 고립되고 있는 쪽은 이란입니다. 이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모든 선박을 위협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럽도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에 피해를 줍니다. 중국 석유의 70%가 중동과 걸프 지역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란에 압력을 가해 물러서게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요청에 그 항로를 다시 열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미국이 이 상황을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란이 해협을 통한 선적을 중단하고 중국이 더 이상 걸프 국가들로부터 석유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중국은 이란에게 해협을 열라고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보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정은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싱크대 수도꼭지처럼 그냥 켰다 껐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유정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석유가 흘러나옵니다. 유정의 생산을 중단하고 봉인하려면 유정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 유정에는 유체가 쌓이게 됩니다. 인프라가 노후화됩니다. 유정을 다시 가동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예전만큼 산출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텍사스 그리고 노스다코타에서 이런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2020년 폭락 당시 수천 개의 유정이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일부는 약해져 재가동됐지만 많은 유정은 경제성 부족으로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걸 이란에 적용해 보세요. 이란의 수출을 막으면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차고 생산이 멈추며 유정이 폐쇄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단순히 오늘날의 이란 경제만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미래의 석유 공급국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역량 자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피해입니다. 이건 제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란 테러 정권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이 경제적 질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안 이란이 석유를 처분하지 못해서 저장고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유 생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다면 니찬 다비드 푸스가 진행하는 미스카카 가돌 팟캐스트를 추천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해당 주제를 깊이 다룹니다. 그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더 많은 전력,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시 항공모함 전단과 같은 항공모함 전단, 상륙 전력, 그리고 대규모 병참 증강이 중동 지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교와 무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두 트랙이며
두 가지가 같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실제로 이란 영공에서 수백 건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지상 침공이 직면하게 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상 침공이 일어난다면 미군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공중 지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협상을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라늄 농축을 전혀 하지 않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란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키스탄 이야기를 해봅시다. 회담은 재개될 예정이며 장소는 이슬라마바드 또는 다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상황을 유동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했듯이 그는 자신의 군대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미국이 물러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미국의 행동과 상관없이 뉴욕타임즈, CNN, 하레츠, 이스라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약한 인상을 주려 하고 그는 물러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실패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느냐고요? 작은 거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마르코 루비오와 부통령 벤스가 그가 부분적인 합의조차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큰 거래, 즉 완전한 해체와 농축 우라늄의 제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포괄적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란을 위한 경제 통합, 새로운 이란을 위한 번영, 그리고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안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에게 농축 우라늄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의 지렛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렛대를 잃으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담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정권은 이란 내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권은 아주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한 언론 통제 아래 있는 국민들에게 정권이 여전히 강하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내가 보는 것을 못 봅니다. 그들은 이 팟캐스트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선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정권이 이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전 6월 작전 때도 봤고 그때도 그들은 국민들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6월에 성공적인 작전이 끝난 후 이란 국민들이 1월에 거리로 나서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권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IRGC 전투원들이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저장고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도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먼저 물러설까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양보할까요? 제 생각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더 밀어붙일까요? 상황이 악화되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경제를 계속 압박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압박을 유지하며 카르스 같은 전략적 자산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했던 다른 자산들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정권 내부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이 먼저 물러서면 트럼프는 역사적 승리를 거둡니다. 만약 트럼프가 먼저 물러서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한다면 이것은 중요한 전쟁이었고 이란을 후퇴시켰겠지만 역사적인 승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정권이 살아남고 위협이 남아있으며 그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포장하든 이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을 위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1936년, 37년, 38년, 39년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위협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미리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행동하기 전에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망명과 박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 우리 군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과 지도부의 결의가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며 결코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들이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적들이 그것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처럼, 그리고 제가 메흐디 하산과 토론을 했을 때 메흐디 하산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는 대화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집착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487에 의해 구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의안 487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유엔 헌장 제7장 결의안이 아닙니다. 유엔 헌장 제7장 결의안만이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핵 결의안이 없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 사실을 왜곡하고 이 논쟁을 바꾸려는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선박들이 이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협을 통과할 것입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에 남아있는 한 가지 질문은 누가 먼저 물러설 것인가입니다. 이란이 지연 전략을 포기하고 자신의 협상력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미국이 한 발 물러서서 이 정권이 훗날 다시 맞설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남겨둘까요? 이것은 단순한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더 나아가 미래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역사는 누가 가장 오래 말했는지, 누가 가장 오래 행동했는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버틴 사람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동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True East 팟캐스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